이재명은 결국 조이대에게 잡힌다. 대법원의 로드맵이 있다. 대법원의 일종의 로드맵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오늘 민주당이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이 조이대 대법원장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조이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좀 더 타이밍을 보겠다고 했는지 어제 저녁에 이원총회를 열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거의 협박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완전히 입법부가 사법부를 마치 산하 부처 다루듯이 부서를 다루듯이 그런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총괄선대본부장이죠. 이재명 캠프 윤호중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마치 지시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6월 3일까지 잡혀있는 모든 출마 후보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자, 12일까지 시간 주겠다. 그때까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캠프에서 대법원장에게 마치 지시를 하듯이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 이렇게 하니까는 공평하기만 하는 것 같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공판기일은 출마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혼자죠.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5.1 사법 쿠데타는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모든 재판을 중단시켜라. 이 이야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자, 이러니 지금 이재명 캠프의 아나무인격인 이런 행태들이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12일 전까지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공판기일을 전부 다 이제 뒤로 연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또 조이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 어젯밤에는 일단은 보류를 했는데 이렇게 협박을 했으니까는 그 협박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탄핵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호중이 권력과 권한은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고법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고법 재판을 어떻게 막죠? 유일한 방법이 있죠. 조금 전에 입법부의 의사봉이 사법부의 법봉보다 강하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5일 날 이 파기환송심이 재판이 열리죠. 그거 취소 안 하면은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켜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탄핵을 하려면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탄핵 사유가 뭐죠? 재판을 진행을 한다고 탄핵. 이게 이런 모습들은 지금 그만큼 이재명이 콘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짐짓 무슨 경청 투어 해서 지금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것도 또 무슨 피섭 제보가 왔다 해서 제한적으로 막 하고 자기 할 대로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상목에 대한 탄핵도 사실상 이재명이 지시한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그날 밤에 최상목을 탄핵을 한다고 해서 사퇴를 해버렸죠. 그것도 이재명이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법원장 탄핵 같은 것을 이재명 지시 없이 뭐 윤호중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천만이죠. 이걸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뭐 보고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강훈식 또 수석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당의 이름에서 맡겨놓은 것이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대선 이후로 공판이 바꾸라고 한 것도 보고하지 않았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건 뭐 짜고 치는 거죠. 이건 누가 지금 민주당 체제에서 완전히 일극화되어 있는 민주당 체제에서 이재명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유세한다고 간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캠프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재명이 헌법 116조의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시를 해놓고 어쨌든 이 116조가 뭐냐면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재판에 이제 5번, 잡혀있는 재판, 선거운동 기간에 5번의 재판이 있죠. 그리고 실제 6월 3일 대선 기간이 원래는 이재명의 유정교사 사건,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구형이 있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겹쳤죠.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으니까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기회 균등을 보장을 한 거죠. 헌법 116조는. 그런데 아니 범죄 혐의를 저질러 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재판을 막파줘서 이제 한 5번 정도 있는 것이죠. 그걸 기회 균등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다른 후보만큼 뛰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도 이것은 불균등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은 뭐 재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선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당 대표 경선하면서도 뭐 가지도 않았죠. 재판에. 그러면서 마치 이 캠프에서 고법에 대해서 협박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걸 사실상 그 전에 이재명이 본인이 다 지시를 해놓은 것이죠. 지시해놓고 뭐 짐짓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또 내란 탄핵입니다. 내란. 아니 자기 범죄 혐의를 선고를 한 재판부가 내란하고 무슨 상관, 내란 프레임하고 거기다 내란을 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과제다. 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낼 것이다. 이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이재명의 눈높이죠. 이재명의 죄의 높이와 같은 것이죠. 이재명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왜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걸핏하면은 이 국민 파리를 하는 그 상황으로 이것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탄핵 대법관 탄핵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오늘 또 무슨 궤변을 했냐면은 야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겠느냐? 대통령도 2번 탄핵했는데, 그런데 국민이 탄핵을 했다? 좌파가 탄핵을 했죠. 그리고 저 좌파의 협박에 겁먹은
건목은 헌재가 거기 동의를 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이 우파 안에서 변절자들이 같이 합세를 한 거죠. 국민이 탄핵을 했다. 이번은 탄핵 반대 국민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광장에서 모인 숫자로는. 자, 그런데 어쨌든 김어준이 마치 지령을 내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을 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을 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 김어준이 이렇게 지령을 내리듯이 하니까 정청래가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란 자가 일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지령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을 받고, 뭐 지령이란 말은 좀 심하네요. 지침을 받고. 그 전에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5대3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민주당 의원 6명이 쭉 가서 지침을 받았죠. 그때 김어준이 헌법재판관들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발상에 전환을 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탄핵하겠다. 광장에서 외쳤죠. 그 행태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지만 왜 이 대법원의 로드맵에 이재명이 잡혔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 서울 고법이 대선 전에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 분명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로 이 관련 서류를 전달을 받아서 그 재판 날짜도 15일, 보통 일주일 주니까 15일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초고속 결론을 내린 것처럼 서울고법도 대선 전에는 최소한 결론을 내린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 기속이 돼서 무죄는 못합니다. 유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법원의 선고문을 보면은 이 1심 판결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것이고 또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보더라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자격 박탈령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다시 가야 되죠. 재상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재상고는 결론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자격 박탈형을 받으면은 다시 재상고를 하는데 재상고를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그걸 마지막 날 하겠죠. 그럼 7일. 그 다음에 재상고 이유서를 쓰는 게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그럼 20일 마지막에. 그러면 27일을 벌기 때문에 대선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어렵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피선거권 박탈형을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대법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시간 27일 다 끌면은 한 뭐 한 달 남짓 되겠죠.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일단 만에 하나 뭐 상상도 하기 싫지만은 만에 하나 당선돼서 그 상태로 당선됩니다. 당선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파기환송심까지 유죄가 나오면은 엄청난 표가 중도표가 다 날아가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중도층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선되기 어려운데 만에 하나 당선이 되면은 대법원이 생사 여탈권을 지게 됩니다. 당선돼도 지금은 이제 일종의 보궐선거니까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기는 하죠. 그러면은 대법이 그때 바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지금 조희대 이 대법원장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경북고등학교 동기인 그 언론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경북고 57회, 56회입니다. 56회. 제가 그때 57년생이라서 57회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56회 그 동기분들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조희대라는 사람이 그냥 그 만만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자고우면 하지 않고 원래 원칙대로 가는 사람이고
어떤 뭐 사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밀고 나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어쨌든 그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선 만에 하나 되더라도 바로 대법 선고를 때려서 유죄를 확정시켜 버리는 거죠. 유죄를 확정하면은 그러면은 자격이 그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중도층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사회적인 국가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는 낭비되는 그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무기는 뭐냐? 헌법재판소로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쭉 밀고 나가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이 이 헌법 84조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은 그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이 거기서 먼저 유권 해석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대법원이 그냥 그대로 선고 날짜를 잡고 해버리면 그 상태에서 헌재가 그것을 뭐 가처분이나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헌재 구성이 지금 문형비하고 이미선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40여건 들어갔지만은 저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지만 파면 결정 내렸지만은 이것까지는 대법원이 그 로드맵대로 나가서 대법원이 일단 한번 그 해석을 했는데 그걸 뒤집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대법원의 로드맵에 이재명의 지금 운명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진전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이재명이 뭐 헌법 소원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지금 막 거론되는데 일단 대법원이 쭉 밀고 나가면은 이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과 완전히 맞서는 그런 결론은 내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대법원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10대 2로 나왔습니다. 그 상황은 대법원의 여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이 로드맵대로 밀고 나가면은 이재명은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대혼란이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